자, 거꾸로 글실 1학년 과학 교과 오늘은 26쪽에서 29쪽까지 우주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우주의 탄생 후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생길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빅뱅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살펴봤죠. 빅뱅이 일어나는 그 순간 우주는 초고온, 매우 온도가 높은 초고온에다가 초고밀도, 아주 많은 물질들이 모여 있는 초고밀도 상태였을 텐데요. 그때 이제 빅뱅 이후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죠. 팽창하면서 우주의 온도는 낮아질 겁니다. 그때 이제 쌍생성이라는 현상과 쌍소멸이라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쌍생성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소립자라고 하죠. 입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입자의 종류에는 이제 쿼크와 렙톤이 있다 그랬는데, 쿼크에는 6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업 쿼크, 다운 쿼크,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그 다음에 바텀 쿼크, 탑 쿼크 등의 쿼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이 업 쿼크와 다운 쿼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렙톤에는 전자와 중성미자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을 해서 우주 곳곳을 날아다니고 있었겠지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팽창을 하다 보면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서 온도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온도입니다. 빅뱅 초기보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제 쿼크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쿼크들이 결합을 하면서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이 되고, 또는 업 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2개가 결합이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탄생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죠. 자, 그 다음 또 계속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양성자는 중성자로 바뀌기도 하고 중성자는 양성자로 바뀌기도 하는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 중에 누가 더 질량이 더 컸나요? 질량면에서 본다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면에서 본다면 중성자의 질량이 좀 더 컸죠. 자, 그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질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기 위해서는 질량이 작아지니까 그 질량의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주의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흡수와 방출 중에 어떤 것이 더 잘 일어날까요? 흡수되기보다는 방출이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누구의 양이 늘어납니까? 양성자의 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비가 8대1 정도가 될 때까지 늘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겁니다. 자, 오늘 내용들을 배우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과학 B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이제 원자 번호라는 개념을 배웠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되고 있는 그 원자 번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1개냐, 양성자가 2개냐에 따라서 원자 번호 1번, 2번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또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놨는데, 양성자 1개로만 원자핵을 구성을 하고 있으면 일단 양성자가 1개니까요. 원자번호 1번이죠. 그때 원자번호 1번의 이름이 수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수소 원자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1개와 중성자 1개가 결합이 되어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원자핵을 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원자번호는 1번이에요. 하지만 좀 전에 살펴봤던 수소 원자핵보다는 중성자 하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무게가 더 무겁겠죠. 질량이 더 크겠죠.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써서 얘는 중수소 원자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양성자 하나에다가 중성자가 2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원자 번호는 여전히 1번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핵이긴 한데 중수소 원자핵보다도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얘는 3중수소 원자핵이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양성자가 2개이고 중성자 2개가 결합이 되는 원자핵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성자가 2개니까 원자 번호는 2번이겠죠. 자, 원자 번호 2번의 물질이 헬륨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헬륨 원자핵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양성자는 2개인데 중성자가 하나가 결합이 된 형태로 원자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자 번호는 2번이에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긴 한데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3개잖아요. 3개이기 때문에 얘를 헬륨 원자핵이긴 한데 핵자가 3개다 해서 헬륨3 원자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일단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원자핵의 이름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분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1분에서 3분 정도 됐을 때 이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내려갔겠지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양성자 하나와 그때 만들어졌던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강한 상호작용. 자, 이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끼리 작용되는 힘을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강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가 결합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중수소 원자핵이라고 하는데, 이런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중수소 원자핵과 그다음 또 다른 중수소 원자핵이 또 융합이 되면, 얘네들끼리 합쳐져서 융합이 되게 되면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가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양성자 하나는 또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3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졌던 3중수소 원자핵과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만들어졌던 중수소 원자핵이 또 융합될 수도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이 된 헬륨 원자핵과 그 다음에 중성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제 원자핵을 구성하게 되는 핵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 3중수소 원자핵이라든지 중수소 원자핵은 그 형태가 불안정해서 또 자체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요.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또 분리되어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 시간 동안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분에서 3분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 렙톤들도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졌잖아요. 렙톤이라고 하는 게 전자와 중성미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아주 작은 중성미자들도 우주를 꽉 채우고 함께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38만 년 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빅뱅 이후에 이제 38만 년쯤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자, 이때 이제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낮은 온도에서 원자핵들과 전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전자기력이 작용이 됩니다. 그전에는 온도가 높아가지고요. 그 입자들이 날아다니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이 양전하와 음전하끼리 작용이 되는 전자기력이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3000켈빈 정도로 낮아지게 되면서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과 동일한 개수의 전자들을 끌어당겨서 결합하게 되면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핵, 자,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수소 원자핵이 전자 한 개를 끌어당기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구성됐다 그랬죠. 그럼 얘는 전자를 2개를 끌어당깁니다.
전자 두 개를 끌어당겨서 결합이 되면서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원자 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이 용어 표현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자들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우주는 중성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 전까지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들과 그 다음에 전자들, 그 다음에 뭐 중성미자들 이런 것들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 가지고요. 빛이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이 전자들의 충돌이 되어 가지고 빛이 제대로 직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이 전자들이 원자에게 구속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주에서는 길이 넓게 트이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이 직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상황을 이제 맑음의 우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온도에 의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빛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빛이 이제 현재까지 진행해 오게 되는 그 빛을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빅뱅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일단 우주 배경 복사가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 맑음의 우주의 시대에 우주 배경 복사가 직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이제 수소와 헬륨 원소의 이제 개수비와 질량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던 비율이 약 8대1 정도에서 더 이상 이제 양성자가 중성자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화가 되는 과정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한번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양성자가 8개, 그 다음 양성자 8개일 때 중성자는 1개죠. 그럼 요 그룹을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성자 8개일 때 중성자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이 되면서 얘네들은 헬륨 원자핵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전자를 끌어당겨서 헬륨이 되겠죠. 그때 양성자는 몇 개가 남나요? 양성자는 총 14개가 남으면서 양성자 1개는 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즉 수소 원자핵이 14개가 되고 얘네들이 전자를 끌어당기게 되면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약 14대1 정도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이요, 거의 비슷해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의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양성자 1개의 질량, 즉 수소 원자핵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둔다면 헬륨의 질량은 4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우주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 비를 보게 되면 개수의 비는 14대 1이지만 질량의 비를 보게 되면 14대 4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수비로 이야기해 본다면 약 3대 1 정도의 정수비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이 질량비입니다. 질량비는 약 3대 1 정도의 비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질량비가 나중에 또 빅뱅의 증거로 활용이 되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지를 함께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